5편 암 재발 제로 레시피. 암 재발 제로 레시피는 암이 재발되는 3가지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즉, 암 세력 자체를 약화시키고 전이를 막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3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항암제에 의존하거나 아무 과학적 근거도 없는 민간요법에 목숨 걸지 말고 확실한 방법을 붙잡고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재발 제로 레시피 1단계. 암 세력을 약화시켜라. 암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습니다. 암이 생겼다는 것은 암 유전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종양 억제 유전자는 전혀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암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암이 생깁니다. 암 유전자가 작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으면 아무리 암 유전자가 강해도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암 유전자는 유전적으로 물려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환경의 작업, 식생활, 흡연, 스트레스에 의해 생깁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암 유전자는 암의 재료, 암의 원인을 공급받아 강화되지만 종양 억제 유전자는 억압된 환경에서 작동하지 못합니다. 암이 좋아하는 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암을 강화시키는 셈입니다. 폐암 환자가 흡연을 하면 암의 세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 암에 걸린 환자가 동물성 지방이 많은 육식을 하면 암의 세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암 환자가 불안해하고 염려할수록 암의 세력은 강해집니다. 암 유전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암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칠수록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암 자체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면 암 유전자를 억제하고 종양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암 유전자를 억제하는 비결은 항돌연변이, 종양 유전자 억제 기능,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초래하는 마음의 상처, 응어리, 숨겨진 분노와 아픔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문제들은 평소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특별한 상황이 되면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려면 억압된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전혀 몸을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등산이나 여행을 하면 몸 전체가 살아나고 결과적으로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뛰면 뛸수록 암 유전자는 약화되고 종양 억제 유전자는 강화됩니다. 평소에 잘 웃지 않던 사람이 웃음요법을 자주 받게 되면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는 얼굴을 찡그리면 작동하지 않고 웃으면 웃을수록 활성화됩니다. 육식이나 폭식 등 무분별한 식생활을 주로 하던 사람이 생채식 등 건강한 식생활로 전환하면 암 유전자도 억제되지만 동시에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에게 식이요법이 중요한 이유가 신선하고 좋은 것을 먹으면 몸 전체가 활성화되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과 고기, 첨가물을 먹으면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종양 억제 유전자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면역요법을 공부할 때 독일 암 환자 연맹에서 발행한 암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잡지를 구독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생명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분위기를 선도해가는 잡지였습니다. 암세포를 대할 때 내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존재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내 몸의 일부라고 인식하고 대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느긋하게 살아야 스트레스가 없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암 유전자가 강화되고 종양 억제 유전자는 맥을 못 추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관조하고 수용하는 자세는 암의 세력을 약화시켜 완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암 환자에게 묵상과 기도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발 제로 레시피 2단계. 암의 전이를 차단하라. 암의 재발은 암의 전이를 의미합니다.
유방암에 걸린 환자가 유방을 제거했는데도 다른 신체 부위에 암이 생기는 것을 전이라고 하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암이 재발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암의 재발을 막으려면 암 재발의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암이 재발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면 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암이 재발할 가능성은 세 가지 용어로 표현합니다. 이른바 TNM 시스템입니다. T는 암이 주변 장기에 직접 전이된 정도를 말하고, N과 M은 각각 림프절과 혈관을 통해 다른 신체 부위에 암이 전이된 정도를 말합니다. 이 TNM 시스템은 암의 진전 여부를 평가하여 1기, 2기, 3기, 4기의 병기를 구분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TNM 시스템을 재발 가능성에 비추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이는 크게 직접 전이, 림프관 전이, 혈관 전이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혈관 전이를 일반적으로 전이나 재발이라고 표현합니다. T. 직접 전이의 메커니즘. 직접 전이는 암의 세력이 한 장기를 넘어 다른 장기까지 침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수술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대개는 제거가 가능합니다. N. 림프절 전이의 메커니즘. 림프관은 혈관과 더불어 인체의 순환을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림프관 곳곳에 붙어있는 림프절은 인체의 방어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전이되려고 할 때 방어벽인 림프절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지면 암세포가 림프절을 정복하고 주위에 있는 다른 림프절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M. 혈관 전이의 메커니즘. 암은 혈관을 통해 원격 전이가 이루어집니다. 재발된 암이라도 암세포가 혈관을 통해 탈출하지 못하면 수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잘라내면 됩니다. 정말 큰 문제는 암이 커져서 혈관을 통해 탈출했을 때 발생합니다. 암세포가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뚫고 다른 조직에 정착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정착한 암세포가 작은 혈관들을 끌어들여 정식하게 되면 급속도로 암이 자라게 됩니다. 암은 이렇게 커진 다음에야 진단이 가능한데, 이 경우를 두고 암이 재발되었다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암의 재발은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생존하려는 암세포와 이를 막으려는 면역층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때 암세포가 강하면 각 단계별로 한 단계씩 암이 진행되고, 면역력이 강하면 각 단계에서 진행이 막히게 됩니다. 즉, 전이하려는 암세포와 이를 저지하려는 면역층 사이에 처절한 싸움이 진행되고, 그 최종적 승자가 암세포일 경우 암이 전이되는 것입니다. 재발 제로 레시피 3단계 면역력을 증강하라. 본래 면역력이 약해 암의 세력에 패배한 암 환자는 과중한 치료를 받느라 그렇지 않아도 약한 면역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자체도 몸과 마음에 큰 충격을 주지만 수술을 하느라 방어벽인 림프절을 제거한 것도 면역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됩니다. 림프절이 암세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수술과 면역력은 큰 상관관계가 없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수술을 통해 림프절을 많이 제거할수록 면역 상태는 더 나빠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항암제도 몸의 상태를 무너뜨려 면역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킵니다. 항암제를 투여할 때 백혈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치료는 항암제보다 몸의 면역력을 훨씬 더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비록 방사선 치료가 짧은 기간에 직접적으로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면역 기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암이 재발할 가능성과 다른 잠재적 암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의사는 반드시 방사선 치료와 면역력의 관계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환자가 수술, 항암제, 방사선의 3대 치료를 받고 나면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면역력 빈곤 상태에 빠집니다. 본래 신체의 면역력이 약해 암이 발생한 데다 면역력 빈곤이 더욱 심화되어 재발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을 볼 때 반드시 피 검사를 통해 종양 면역 상태를 확인합니다. 종양 면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T임파구와 NK세포의 활성도를 검사하면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다가 면역요법이나 영양요법을 하고 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체온 측정을 통해 면역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암 환자는 면역력 저하로 인해 체온이 전반적으로 낮거나 불규칙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면역력이 높아지면 체온이 정상 상태로 높아지고 규칙성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집중하라. 지금까지 자세히 설명한 세 가지가 바로 암 재발 제로 레시피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암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세 가지 요소는 첫째, 암 유전자를 무력화시키고 종양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암 자체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신체 시스템을 만들고, 둘째, 암이 재발하는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아서 암 전이를 차단시키고, 셋째, 내 몸의 면역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 재발 제로 레시피는 암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고 완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항상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목표와 자신의 삶을 일직선에 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암 환자들은 수많은 치료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담담하게 나아가십시오.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서는 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힌트를 얻으면 됩니다. 정보들을 짜임새 있게 재구성하면 더 큰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 재발 제로 레시피를 견고하게 작동시켜 나가면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완치의 기쁨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에 집중하십시오.